많은 분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회사는 직원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사에서 잘릴 걱정 없이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개인이 돈을 버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과 머리를 써서 돈을 벌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신이 가게를 지키고 있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면 말이죠. 둘째는 자신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없어도 일이 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을 받거나 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순전히 돈을 벌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나이가 들 때까지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면 항상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회사를 나가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야 할까? 만약 몸이라도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아이들 교육비, 집의 생활비 등을 어떻게 내지? 특히 카드값이 연체되면 큰일일 텐데 등등 많은 생각이 머리를 맴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때 그 돈으로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의 5단계를 꼭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많이 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뜁니다. 처음에는 월급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굴려서 부자가 될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은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높여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번 돈을 최대한 적게 쓰는 것입니다. 즉 절약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절약은 필요 없다,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의 끝을 보세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을 다 써버린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신은 자산이라고 사는 것들이 진정한 자산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멋지고 비싼 외제차, 해외 유명 명품백, 그리고 필요 이상의 큰 집 등등 이것들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자산이 아니고 소비재일 뿐입니다. 필요 이상의 차나 집은 유지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세금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 빼나가는 부채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사면서 할부로 사거나 빚을 내서 사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셋째는 절약해서 남은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즉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죠. 여기서 남은 돈을 모은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먼저 저축할 돈을 떼놓고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돈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만약 월급이 오른다면 오른 월급은 모두 다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10%만 소비를 하고 90%를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노력 없이도 저축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잡을 한다면 투잡의 소득은 모두 저축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저축액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는 모은 1,000만 원으로 가치가 증가하며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익은 주식, 부동산이 채권의 수익보다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이면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현금 흐름까지 나와준다면 더욱 좋겠죠. 처음에는 1,000만 원의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기는 힘듭니다. 만약 자신이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식에 관심이 없다면 1,000만 원을 반복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부동산을 삽니다. 복리의 효과 때문에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상승하는 자산만 오랫동안 사모은다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사고 그것으로 다시 자산을 사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은 이 길이 가장 쉽고도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하죠. 돈을 번다, 절약한다,
저축한다.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을 산다. 이것을 충분한 현금 흐름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하지만 왜 돈을 많이 벌고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적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 저축을 한다, 투자를 한다 등등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말까지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한 해는 지켰다고 합시다. 이것을 5년, 10년, 20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이렇게 5년만 해도 늘어난 자산을 보고 놀라실 것입니다. 만약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만 해서 모아도 5년이면 1억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1억을 모으려면 500%의 수익률을 거두어야 합니다. 과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병행하면 1억을 모으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0만 원을 쉽게 모으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